나는 처음에 이걸 듣고 에이 설마 했어요. 하지만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점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 SNS와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고 해서 더 궁금해졌어요. 실제로 중국 여자 싸움이라고 검색하면 가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볼 수 있거든요.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건 기본이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싸움이 격해질수록 상대방의 옷을 찢거나 벗기려는 행동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거 일부러 창피 주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이걸 본 외국인들도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실제 경험자들의 증언을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중국 여성들의 싸움 스타일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더 깊이 알아보니까 이 행동에는 오래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이유가 얽혀 있더라고요. 먼저 중국에서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해요. 특히 상대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옷을 벗김으로써 최대한 수치심을 주는 전략을 쓰는 거죠. 게다가 중국에서는 옷이 곧 신분을 나타낸다는 개념이 강했어요. 과거에는 황제나 귀족만이 특정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이런 옷을 입었다가 발각되면 엄청난 벌을 받았어요. 이런 문화가 이어지면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로 발전한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현대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중국 내 온라인 문화 때문이었어요. 중국에서 싸울 때 옷을 벗기는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데는 온라인 문화와 바이럴, 영상 문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싸움이 벌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웨이보나 더우인 같은 SNS에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냥 싸우는 장면보다 더 자극적인 장면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도 점점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돼요. 상대방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는 주목받기 어렵고 옷을 찢거나 벗기는 장면이 나오면 훨씬 더 큰 화제가 되니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경우도 많아진 거죠. 이런 영상이 화제가 될수록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결국 단순한 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망신주는 방식으로 싸움이 격화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싸움이 일종의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골 지역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성들끼리 싸울 때 옷을 벗기면서 싸우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대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데는 또 다른 사회적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단순히 온라인 문화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데는 중국 사회의 여성 경쟁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중국에서는 특히 여성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결혼 시장에서 여성들끼리의 신분 경쟁이 심하다는 점이 있죠. 중국에서는 아직도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여성이 더 돋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끼리 경쟁이 극도로 심해지고 갈등이 폭발할 때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경쟁이 가장 심한 곳이 직장과 학교예요. 특히 직장 내 여성 간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갈등이 생길 때 상대방을 완전히 망신줘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행동이 나타나요. 중국에서는 체면이 중요한데 옷이 벗겨진 채로 싸우는 영상이 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학교에서는 집단 괴롭힘, 발익 문제가 심각한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기 위해 옷을 벗기는 행동이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 잡은 곳도 있다고 해요. 특히 SNS에서 이런 영상이 퍼지면 피해자는 정말 다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런 싸움을 더 부추기는 특정한 요소가 중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중국 남성들의 시선이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중국 여성들이 싸울 때 유독 옷을 벗기려는 행동을 보이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 남성들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죠.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싸우는 영상이 퍼지면 많은 남성들이 이를 일종의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웨이보나 더우인 같은 SNS에서
여자 싸움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댓글을 보면 와, 더 격렬하게 싸웠어야지 라든가 다음엔 누가 이길까 같은 반응이 많아요. 즉,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구경거리, 심지어 재미 요소로 소비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서 싸움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일부 여성들은 어차피 싸울 거면 확실히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개인 간의 싸움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 사회 전반에 깔린 여성에 대한 시선과 성적 대상화 문제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의 법과 경찰 대응 방식이었죠.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이런 싸움이 벌어져도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여성들끼리 싸우는 경우 경찰이 사적인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 사이에서 싸움을 제대로 끝내려면 법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 결과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체면을 철저히 짓밟는 방식의 싸움, 즉 옷을 벗기는 방식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와 계층에 따라 그 심각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싸움이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런 싸움이 특히 심하게 벌어지는 특정 지역과 계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땅이 넓고 지역별 문화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이런 싸움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과 체면,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성의 정조나 품격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일수록 싸울 때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방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 남부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 시장에서 여성이 흠집이 나면 시집을 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싸움에서 상대의 체면을 철저히 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싸움이 심한 또 다른 계층이 있었어요. 바로 청소년들이에요. 중국에서는 학교 내 왕따 문화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일종의 서열 다툼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숙학교나 전통적인 엄격한 교육 방식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학생들끼리 서열을 정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기는 행동이 일종의 지배력 과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대요. 게다가 이런 싸움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온라인 불법 영상 유통 문제였어요. 이런 싸움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일부 사이트에서는 이런 영상이 돈이 되는 콘텐츠로 거래되기까지 했어요. 즉, 단순히 여성들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법적 문제, 그리고 디지털 범죄 문제까지 얽혀있는 복합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싸움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중국 사회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고도 그냥 놔둬라, 여자가 싸우는 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이 싸움 문화가 단순한 망신 주기 수준을 넘어서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런 싸움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결국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단순한 체면 싸움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하는 폭력 사건으로 번진 거죠. 2022년 중국 허베이성 거베이성의 한 길거리에서 두 여성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결국 한쪽 여성이 상대의 옷을 찢고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장면이 촬영되어 인터넷에 퍼지면서 엄청난 논란이 됐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피해 여성은 가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공격을 당한 거였어요. 즉, 여성들 사이에서 연애 경쟁이 싸움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SNS나 유출된 영상들을 보면 비슷한 유형의 싸움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남자친구와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 학교에서 인기 많은 여학생을 질투한 나머지 집단 폭행을 한 사건, 직장에서 승진 경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공개적으로 싸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2023년에는 광시성에서 한 여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옷이 벗겨진 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퍼졌어요.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고 중국 내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 나왔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여성들 간의 싸움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런 싸움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예요. 중국은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고 그 결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남녀 성비는 10만 111즉 남성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런 성비 불균형이 심할수록 여성들의 경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에요. 특히 결혼 시장에서 좋은 남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성들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문제로 싸우는 일이 흔하고 상대를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체면을 철저히 짓밟는 방식, 즉 옷을 벗기거나 망신을 주는 싸움 방식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문제예요. 중국은 빠르게 발전한 나라지만 여전히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낮고 여성은 조용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끼리 싸울 때도 정말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회에서 체면을 잃는 것이 곧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상대방의 옷을 벗기거나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는 방식이 더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싸움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일부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부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이런 싸움을 부추겨서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는 주장, 심지어 특정 조직들이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중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진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중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SNS를 통해 이런 싸움 문화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부 단체들이 나서서 여성 간 폭력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싸움 문화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중국의 한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사실 때문이었어요. 2023년 말 한 유명 웨이보 블로거가 익명의 제보를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일부 인터넷 플랫폼과 브로커들이 여성 싸움을 조작하고 유포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온라인 싸움 영상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여성들을 부추긴다. 연출된 싸움을 찍어서 음지에서 유통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심지어 이런 싸움을 몰래 촬영해 유료 콘텐츠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싸움 문화 문제가 아니라 불법 산업과 연결된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런 싸움이 단순한 여성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일부 남성들이 싸움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남성이 일부러 두 여성을 경쟁하게 만들고 싸움을 부추긴다. 싸움을 촬영해서 SNS에 올려 관심을 끈다. 이후 영상을 편집해서 자극적인 장면만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알게 된 중국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단순한 싸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거였다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또 다른 더 심각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중국 당국도 결국 강경 대응에 나섰어요. 2024년 초 중국 공안은 온라인 싸움, 영상 유포 및 조작에 가담한 브로커, 조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유명한 SNS 계정이 싸움을 조작한 혐의로 차단당했고 심지어 일부 영상 제작자들이 체포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싸움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들끼리 싸우지 말고 연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웨이보와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에서
여성 간 폭력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중국은 넓고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싸움 문화가 남아 있었죠. 특히 성비 불균형, 체면 문화, 온라인, 자극적 콘텐츠 소비 습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싸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시작되었어요. 과거처럼 싸움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중국 여성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대신 서로를 지켜주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싸움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앞으로의 변화가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